안녕하십니까. 소자본 창업동호회 노종학 깔새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양천방송에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편안하게 그냥 제가 여태껏 했던 사이트를 운영했던 노하우와 그리고 상품을 소싱하는 노하우 그리고 소자본 창업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깔새란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를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식적인 명칭으로 봤을 때는 단기 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매장 같은 경우 이제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비어 있는 매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매장들을 놀리기보다는 저렴한 보증금과 권리금이 없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계약을 해서 임차를 하는 거를 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딱 처음부터 이제 잘라서 말씀드리면 노점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노점은 불법인데 저희가 노종학 깔새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노점이라는 것 자체가 소자본 창업을 대표하는 컨셉을 가진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이 제일 먼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크게 창업을 하시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는 게 이제 노점이라도 한번 행상이라도 해볼까, 노점이라도 한번 해볼까 해서 검색하는 단어가 노점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소자본을 대표하는 창업 컨셉으로서 저희가 노점과 깔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이트 명칭을 정한 겁니다. 많죠. 노종학 깔새라 해서 저희가 무슨 노점을 중개하거나 거래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벽에도 전화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술 한잔 드시고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데 수익이 몇백만 원이니 얼마니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리를 한 1억에 거래해달라. 강남에 있는데 내 자리는 1억 5천에 누가 달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1억 2천에 팔아달라 이러는데 절대 그런 건 저희 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이트 메인에 나와 있듯이 노점은 불법이고 노점 거래는 국가의 땅을 사고 파는 행위는 절대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동호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제가 인터넷 기획자 출신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인터넷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한참 동안 다니다가 기획실 과장까지 제가 지내다가 제가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모든 로망이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자기 로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그맣게 창업에 관심을 갖고 조그만 이제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들고 진행을 하는데 저처럼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여서 할 만한 장도 없고 해서 조그만 카페를 개설하게 됐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지금 현재는 카페가 아니라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특정한 사이트를 저희가 독립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사이트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 회원 수가 지금 카페 회원하고 저희 사이트 독립 사이트 회원까지 합쳤을 때 약 한 7만에서 8만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이미 창업을 하고 계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소자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가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를 저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도 제가 사표 쓴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한 포스팅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직장인들이 사표를 쉽게 마음속에 사표는 하루에 12번도 더 던지실 겁니다. 근데 사표를 내시기 전에 항상 제가 마지막에 한 줄에 블로그 포스팅에 한 줄을 써놨는 게 뭐냐면 잽을 날리시다가 어퍼컷을 날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할 사업이라든가 사표를 내기 전에 자기가 할 사업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시고 조금씩 그렇다고 가만히 보시고만 링만 돌면 안 됩니다. 링 돌지 마시고 한 번씩 툭툭 건드려보는 잽도 날려보시고 그러신 후에 어퍼컷을 날리시는 겁니다. 어퍼컷을 날리신다는 것 자체가
사표를 던질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일단은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집사람이 저를 잘 밀어주는 편입니다. 근데 집사람한테 이제 다시 창업을 해야겠다. 이제는 좀 내 꿈을 펼치고 내 나이도 그 정도 됐으니 지금이 기회다. 이제 아니면 내가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좀 하겠다 했더니 처음에는 그냥 그런 얘기로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 하는 얘기로. 근데 내가 사표를 들고 다니는 걸 보더니 그다음부터 한 3일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서로. 그랬더니 뭐 집사람도 이제 저 고생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제 꿈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잘 밀어줬습니다. 네. 일단은 월급쟁이였다 사장이 되면은 좋은 거는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아이디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업과 연계시켜서 진행할 수가 있고 만약에 월급쟁이였다면은 그 윗선에 뭐 부장, 뭐 이렇게 전무, 뭐 부사장 이런 결제 라인이 있겠지만 그런 거는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항상 커트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는 장점이고요. 일단 더 좋은 거는 자고 싶으면 더 늦게까지 잘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월급 주는 날이 빨리 옵니다. 제가 월급 받을 때는 왜 이렇게 안 왔는데 매달 월급 줄 때마다 그냥 월급을 한 달에 2번 주는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고 한창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고 그 사업을 하시다 보면 항상 평탄한 길을 직장인들처럼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그 정상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맨 밑바닥까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는 게 1년치를 딱 벌고 나서서 그걸 통계를 내보시면 그게 아마 직장인보다 나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기가 어려운 때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굴곡이 있었는데 좀 어려울 때는 큰애 같은 경우는 잘 될 때 큰애 돌잔치가 있었고 안 될 때 둘째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큰애 때는 돌잔치 그 포토라 그러죠. 그 스냅 사진이라 그러죠. 그걸 뭐 기백만 원을 적으면서 아주 멋지게 한번 그 사진도 찍어주고 다 했는데 둘째 딸 때는 뭐 그 돌잔치 때는 그 100일 그 기념 사진관 동네 사진관 가서 안 찍을 수는 없으니까 앉혀놓고 찍고 요즘 다 커서 애기가 물어보는데 저한테 아빠 그 사진 오빠 건 있는데 내 거 어디 있어 그러길래 니네 엄마가 잊어먹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나중에 뭐라 할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소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일반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얘기했을 때는 부동산 임차료를 제외하고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소자본이라는 개념이 5천만 원에서 1억이라면 보증금과 권리금 그리고 뭐 그런 비용들을 다 포함했을 때 2, 3억이 간다는데 과연 2, 3억이 저는 소자본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정말 마음만 있으시다면 단돈 500만 원, 1000만 원만 갖고도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호떡집을 시작하셔도 좋고요. 온라인 창업을 하셔도 좋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금액적인 그 큰 금액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물론 당연히 그 금액 자체도 크다면 그만큼 오랜 기간을 사업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익히면서 실패할 확률이 적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거꾸로 역으로 말씀드리지만 실패할 확률이 마음이 느긋해지다 보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먼저 다시 하시고 그리고 소자본이든 큰 자본이든 그런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이제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잘하는 거는 그렇게 큰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하려는 그 창업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느냐가 그 잘할 수 있느냐 그걸 덮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일하다 보면 1년이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관심 있는 분야,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잘하는 분야가 있으실 거고요.
그거보다는 창업을 하시려면 관심 있고 재밌게 오래 버틸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을 하셨으면 그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종류의 시장 조사가 있겠지만 그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먼 거리가 아닌 일단 소자본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큰 금액을 가지고 하는 그 광범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마켓 그 타겟으로 잡을 수 있는 마켓을 설정을 하시고 그 지역의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 조사 기간을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가지셔야 합니다. 일단 창업을 시장 조사를 마치고 가게를 열거나 아니면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셨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장사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사업의 기본은 가장 싸게 물건을 사다가 많은 이윤을 남겨서 파는 게 장사의 기본입니다. 이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 이윤이 너무 폭리를 취하거나 그런 경우는 나쁘겠지만 그렇게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가격은 솔직하게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판매되는 가격은 시장 조사를 하시면 거의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마진을 볼 수 있느냐? 사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소싱, 가장 좋은 거래처에서 가장 좋은 가격에 가장 적은 양을 내가 사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창업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자기가 호떡집을, 예를 들어서 미스터 호떡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미스터 호떡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창업비가 한 500만 원 들어간다. 점포 비용까지 다 포함했을 때 저희는 샵인샵 개념으로 오픈을 해주기 때문에 점포 비용의 보증금이나 계약금 정도 그런 거는 저희가 권리금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창업을 하실 때 생각하시는 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350만 원을 받았고 내가 500만 원을 들여서 내가 인건비를 해서 창업을 하는데 한 300은 더 벌어야 되니까 한 달에 500에서 600은 내가 투자해서 그 정도는 벌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직장 다니십시오. 나오셔서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10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그 모 프랜차이즈 빵집을 하고 계십니다. 4억에서 5억 정도를 들였는데 그분이 지금 퇴직하셔서 멋지게 이제 그 무슨 빵집을 하시는데 두 분이서 나오셔서 아침에 6시에 그 사장님이 나오십니다. 6시에 나오셔서 그 4억을 투자하셔서 6시에 나오셔서 빵을 굽고 그리고 들어가시고 10시쯤에 그 부인이 나오십니다. 부인이 나오셔서 12시까지 근무하시고 그 사장님 다시 12시에 나오셔서 또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이자 갚고 뭐 갚고 뭐 비용 뭐 빌린 돈 좀 갚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가져가시는 돈이 350에서 400 가져가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소자본 창업 1000만 원을 투자하셨을 때는 1000만 원에 맞는 금액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인건비부터 이렇게 하고 뭐 하시고 하신다 그러시면 직장을 다니시는 게 좋고요. 차근차근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다음 달에 1200을 벌었으면 그 다음 달에는 1200을 가지고 1400을 만들 생각을 하시고 1500을 만드실 생각을 하셔서 장기 레이스로 가실 생각을 하십시오. 현실적으로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는 건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그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자, 뭐 요즘 좀 잘 나가는 아이템 있나요? 아이템이요? 아이템이라면 뭐 있으면 제가 혼자 다 하게요. 없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그건 농담이고요. 글쎄요, 요즘 아무래도 그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아이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세탁기가 한국 사람들 그 성향상 그동안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대형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지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1인 가구가 아마 전 인구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한 20%에서 25%가 1인 가구라고 지금 보고 있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전도 소형화되고 개인화돼 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는 그 시장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애기 엄마들 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애기 엄마들이 관심 갖는 분야가 저희 생활 수준이 나아지다 보니까 미니 세탁기, 아이들만 쓸 수 있는 세탁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격대가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명 뭐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한 두세 군데가 되는데 거의 5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고요.
미니 세탁기 또 그 시장 말고 다른 시장은 저가형 시장 10만 원에서 15만 원대 시장이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3.9kg 이하를 소형 세탁기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빨래를 그 세탁기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니까 와이셔츠 서너 장 빨 수 있고 바지 한두 장 빨 수 있고 양말 한 일주일 신었던 거 한 번에 빨 수 있고 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장이 지금 2009년도서부터 매년 25%에서 5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없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저보다 더 잘하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뛰어드셔도 됩니다. 한번 같이 그 시장을 키워보셔도 되고요. 그런 소형 가전 시장이 지금은 크게 뜨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뭐 제품이 질이 삼성이나 이런 큰 업체들만큼, 그러니까 대기업들만큼 그렇게 큰 퀄리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 제품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없고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정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소형 세탁기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가격이 15만 원대라고 했을 때 가져오는 가격은 3분의 1 정도 가격입니다. 그 중에 보장나는 비율은 10% 미만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10% 미만을 AS로 저희가 직원을 두고 AS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맛교환이라든가 부품 교환 정도 이 정도로 커버를 할 수 있다면 가격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 중국의 인구가 13억입니다. 그 중국인이라고 돼 있는 인구가 13억이고 미국에 가 있는 미국인이면서 중국계 미국인인 사람도 있을 거고 세계적으로 분포가 돼 있는 게 제 생각엔 15억 이상이라고 봅니다. 3분의 1이라는 인구가 중국에서 살고 있고 저는 중국 시장을 국내 시장에 비유했을 때 엄청난 시장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일례를 들어서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고 하고 있는 이유가 국내 시장이 작아서입니다. 중국 시장에 갔을 때는 제가 공장을 컨택을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 한국인들 생각에서는 한국으로 물건을 좀 수출을 해라 니네. 그러면 니네도 좋지 않냐 그랬더니 아유 우리 필요 없다. 한국 안 가도 된다. 우리 인구만 13억이다. 내수 시장이 3분의 1이다 세계. 난 수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깜짝깜짝 저도 놀라는데 그러니까는 중국 시장이 그만큼 큰 시장입니다. 그런 큰 시장에서 만들어낸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도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국내 갖고 와서 국내에 팔 수도 있지만 국내 제품을 거꾸로 거기 가서도 팔 수 있는 겁니다. 제 포부는 회원님들하고 같이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 큰 시장을 같이 큰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지식이 작지만 조금이라도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은 생각을 좀 여십시오. 저한테 컨설팅을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80%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오십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신문 광고를 봤는데 어느 사이트 뭐를 하면 이건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시면서 저한테 오시는 이유가 상담을 하시러 오신다는 이유보다는 그 80%의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그 창업에 대한 그 생각을 20%를 제 거를 저를 설득하러 오시는 겁니다. 20%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모든 귀를 열어두시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마음이 조급하면 실패할 확률이 더 커지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더 넓게 가지시고 그리고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시고 뭐 시간이 여유가 없으시다 그러시면 귀를 많이 열으셔서 많이 다니시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많이 들으십시오. 자신만의 생각이 옳은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옳을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이 있으니 사업을 하시기 전에 많은 대화를 하시고 많은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떨렸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강의를 할 때는 서로 질문도 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데 이거 카메라만 보고 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래 좀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까?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저도 TV를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어떻게 하나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종종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점이라는 게 저희가 그 사이트 상에 그 노점은 불법입니다라고 공지를 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래도 이름상에서 나오는 약간의 거부감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노점이라는 것 자체가 서민의 생활을 대표하는 그 단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소자본 창업의 컨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회원님들하고 같이 뭉치면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창고를 하나 얻어서 저희만 쓴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월세가 들어가지만, 협동조합 형태로 뭉치셔서 쪼갠다면 자기 필요한 만큼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꿈과 그 소자본 창업의 그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노하우는 그거는 언제든지 비교하시고 저희하고 같이 일을 진행하신다면 뭐 투자하시는 비용 이상의 그 효과를 거두실 수 있으실 겁니다.